안녕하세요, 대표님들. 혹시 가지급금 때문에 골머리 앓고 계신가요? 이게 정말 많은 대표님들의 숙제 같은 건데요. 오늘은 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세금까지 아끼면서 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전략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정말 충격적인 실제 사례부터 시작해서요. 이 가지급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걸 해결할 5가지 핵심 비법은 또 뭔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지급금. 이게 그냥 장부 위에 적힌 숫자, 뭐 언젠간 처리하겠지?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요, 이 그냥 숫자 같던 위험이 어떻게 한순간에 정말 현실적인 악몽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최근에 정말 떠들었었던 사건 하나를 보면서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죠. 바로 이 헤드라인입니다. 아마 뉴스에서 보시고 어? 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아니 내 돈 100% 들어간 내 회사인데 내가 좀 썼다고 뭐가 문제야? 바로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분이 100%든 200%든 상관없어요.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그냥 막 가져다 쓰는 순간 그게 바로 횡령이라는 정말 무서운 이름으로 바뀐다는 걸 이 사건이 아주 똑똑히 보여줬죠. 금액을 보세요. 무려 43억 6천만 원입니다. 43억, 정말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 돈이 회사를 키우는 데 쓰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신용카드값 갚는 데 쓰였다는 거. 바로 이게 문제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게 바로 법인 대표님들만 빠질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함정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그 함정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개인 사업자는요, 내 주머니랑 가게 금고가 사실상 같아요. 그쵸? 하지만 법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법인은 대표님하고는 전혀 다른, 그냥 별개의 인격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편해요. 근데 이 다른 사람 지갑에서 돈을 그냥 쑥 빼온다? 그 순간, 그 돈은 대표님이 회사라는 다른 사람한테 진 빚이 되는 거고요. 그 위험한 빚의 이름이 바로 가지급금인 겁니다. 근데 이 가지급금이 꼭 나쁜 마음을 먹어야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게 또 함정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 회사 만들 때 급하게 자본금 넣었다 빼면서 생기기도 하고요. 회사가 막 성장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증빙이 좀 애매한 비용들 처리하다가 생기기도 하고, 또 회사가 좀 안정되고 나면 개인적으로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하고 싶어서 돈을 빼면서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정말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쌓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뭔지는 확실히 알았죠? 그럼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 첫 번째 솔루션 묶음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대표라는 임원의 권리를 활용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들입니다. 제일 쉽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뭐냐면 그냥 대표님 월급이나 보너스를 확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회사는 대표님 월급 준 만큼 비용 처리가 되니까 법인세가 줄어서 좋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쪽 풍선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줄어든 법인세가 고스란히 대표님의 소득세랑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일종의 지뢰 같은 건데요. 우리 회사 규칙, 즉 정관에 임원 보수는 이렇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없잖아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거 비용으로 인정 못 해줍니다. 이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법인세 절감이라는 가장 큰 혜택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월급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의 필살기 수준의 카드가 바로 이 퇴직금입니다. 이걸 중간에 정산해서 받는 거죠. 왜 이게 강력하냐고요? 세금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수십 년간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봐서 그냥 매달 받는 월급보다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깎아주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세금을 확 줄이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방법 중 하나인 셈이죠. 물론 이 필살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우리 회사 정관에 우리 회사 임원 퇴직금은 월급의 몇 배수로 준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박혀 있어야만 이 모든 혜택을 100%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임원, 즉 대표라는 직책의 권리를 활용했죠? 이제는 관점을 바꿔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아볼 겁니다. 회사가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이익, 바로 이익 잉여금을 활용하는 전략들이에요. 바로 배당입니다. 이건 주주 한 명당 1년에 2천만 원까지는 아주 낮은 세율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꿀팁 같은 방법이에요. 게다가 건강보험료도 안 붙으니까 더 좋죠. 다만 이건 주주가 누구누구 있는지, 또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거의 끝판왕이다 라고 말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요. 바로 배우자 증여 공제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해서 세금 거의 없이 아주 큰 돈을 회사에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 4단계 과정을 잘 보세요. 이건 마치 정말 잘 짜인 하나의 마술쇼 같아요. 1단계, 배우자한테 주식을 선물하고요. 2단계, 그 주식을 대표님이 다시 회사에 팔고, 3단계, 회사는 쌓아둔 돈으로 그 주식값을 대표님한테 주죠. 마지막 4단계, 대표님은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싹 갚는 겁니다. 보세요. 배우자 증여공제라는 마술 도구를 써서 회사 금고에 꽁꽁 묶여있던 돈을 세금 거의 없이 대표님 주머니로 안전하게 옮겨오는 정말 기가 막히게 영리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 마술에도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건 정말 별 5개짜리 경고예요.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배우자한테 주식을 받으면 무조건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거 어기고 그 전에 팔았다? 그럼 정말 상상도 못할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대표님 머릿속에 잠자고 있는 보물을 꺼내는 방법이에요. 바로 특허죠.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가진 특허를 회사에 파는 겁니다. 그럼 대표님은 세금을 아주 조금만 내고 현금을 확보해서 좋고, 회사는 특허라는 자산을 사서 5년 동안 비용으로 떨구면서 법인세를 아낄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서로에게 좋은 완벽한 윈윈 전략 아니겠어요? 물론 이 방법도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넘어야 할 아주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특허가 이건 회사 돈, 회사 시간, 회사 자원 하나도 안 쓰고 순수하게 내 개인적인 노력으로 만든 겁니다. 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샅샅이 조사하거든요. 이 점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아주 강력한 해결책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을까요? 아니요. 정말 가장 중요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선제적 조치.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법은요, 대표님들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더 까다로워지고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런 절세 전략들을 쓸 수 있는 기회 창문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식 소각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없었던 1년 보유라는 족쇄가 채워졌잖아요. 만약에 내년에 정부가 이제부터 5년 보유해야 합니다 라고 법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실상 이 엄청난 절세 전략은 그냥 그린의 떡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해야지. 이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더 위험한 생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가지급금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세금까지 아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요. 이제 선택은 대표님들의 몫입니다. 이 기회의 창문이 더 좁아지기 전에, 아니면 아예 닫혀버리기 전에 행동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대표님들의 무거운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